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약용건강식품학과 학과장 조윤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서 어떻게 하면 식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당뇨병에서의 식사 관리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뇨병은 내분비 계통의 이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치료가 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요즘 TV 광고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말일 텐데요. 음식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약물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우선적으로 식사요법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뇨병에 있어서 식사 요령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뇨병, 쉽게 얘기해서 요로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죠. 그래서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면 무조건 다 당뇨병이냐? 그건 아니죠. 당뇨병, 그래서 요로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긴 한데요. 그 이유가 일단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서 요로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은 고혈당 상태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원인을 따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졌을 때 높아진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반대로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이 필요할 때 혈당을 끌어와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는 되지만 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고혈당 증상이 생기고 고혈당 증상으로 인해서 그 요당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만성대사성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혈액 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부터 오게 되는 포도당이 혈액 중에 항상 일정량 존재하게 되는데 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돼서 혈액이 포도당을 담을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소변으로 이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들이 쏙쏙쏙쏙 들어가질 수 있도록 열쇠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이 포도당들이 세포 내로 쏙쏙 들어가 주질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혈액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되면서 이제 고혈당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 중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넘쳐서 어떻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당이 요로 빠져나오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인슐린이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작용을 잘 못하거나인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타입 1 당뇨병으로 흔히 얘기하는 소아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생기는 타입 2 당뇨병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성인 당뇨병이고요. 특히나 식사요법이 더욱더 치료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인 당뇨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에서는요, 당뇨병은 사실 완치가 어렵지요. 늘 이제 혈당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해 주는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당뇨병에서 이상적인 혈당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식사요법이 필수인데 이상적인 혈당 범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복 시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나 또는 식사 전 공복 시 혈당이 80에서 120mg/dL 정도가 이상적인 혈당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식사 후 혈당으로는 180mg/dL 이하,
잠자는 동안에는 100에서 140mg per 데시리터 이하면 이제 이상적인 혈당 범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혈당을 관리해 주는 것,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그 일정 범위 안에서 혈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그 자체가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그게 바로 당뇨병의 어떤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나 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타입 2 성인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런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만으로도요,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기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올바른 식사요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혈당을 또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식사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되다 보면 우선적으로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성인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식사요법이 병행되어져야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실 수가 있고 당뇨병 자체를 잘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사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물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사 관리를 통해서 먼저 혈당 조절을 충분히 노력을 해보신 다음에 약물을 섭취하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식사 관리에서 알아두셔야 될 3가지 원칙, 너무나 쉬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제때 골고루 알맞게.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 시간을 늘 비슷한 시간대로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 몇 끼 식사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면서 특정 어떤 식품에 특별히 어떤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양소들을 잘 분배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음식 가리지 말고 여러 가지 식품들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사와 간식 사이 어떤 그런 식사들을 거르지 않고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거, 또 그 다음에 섭취하시는 양을 잘 조절하셔서 적당량만, 필요한 양만큼 먹고 식사량을 자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사 관리를 위한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식품을 선택할 때 알아두셔야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요, 지방이 너무 과다한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피하셔야 될 게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즉 단맛이 강한 식품들은 피하셔야 돼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 설탕, 시럽, 꿀 이런 그 단맛을 내는 그런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피하시면 나머지 식품들은 그냥 건강인들과 동일한 식품들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뭘 먹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뭘 먹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방이 과다한 음식,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우선적으로 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열량 자체가 과다해지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야 돼요. 총 섭취 열량을 조절하실 때 또 식사 횟수나 식사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꺼번에 먹게 되면 혈당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서 들어오게 되면 정상인들은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는 만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이 포도당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데, 당뇨 상황에서는 포도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돼서 이제 혈액 속에 쌓이다가 결국은 넘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일단 소량씩 자주 드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 소량씩 자주가 아니라 먹는 만큼 배부르게 자주 드시게 되면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가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를 조절하실 때는 먹는 양을 한 번 먹을 거 2번에 먹을 때는 반드시 그 양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3끼 드시면서 중간중간 간식을 주신다든지 하루에 4-5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끼니나 간식을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겠고요. 그 다음에 드시는 식품들의 종류에 있어서 곡류식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당, 단맛을 내는 거는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들을, 그러니까는 복합당을
복합당들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런 복합당들은 주로 이제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섬유질 식사가 바로 이런 복합당을 함유하고 있는 식사가 되겠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그러니까 흰 쌀밥보다는 어떻게 해요? 현미밥, 보리밥 이런 것처럼 도종률이 낮은 곡류나 잡곡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빵을 드실 때도요. 가능하면 잼이라든가 버터라든가 시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드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반찬으로 많이 이용하는 채소류들 있죠. 채소나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 과일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이 갑자기 상승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식사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말린 과일이라든가 과일 통조림, 또 설탕을 첨가해서 재운 과일 뭐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이렇게 드셔주시면 이렇게 식사량을 배분할 때 간식으로 간식을 정할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은데 가능하면 저지방 제품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많은 식품들을 가능한 한 이제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 닭튀김이라든가 뭐 이렇게 튀김 요리라든가 구이 요리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살코기 부위라든가 또 명태나 대구 같은 흰살 생선들, 두부나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닭을 이용할 때도 가능하면 껍질은 벗긴 살코기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라든가 뭐 이런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섭취하실 때 이런 식품들을 선택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인 경우에는 음식 섭취하는 양을 또 조절해야 되죠.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이 정해져 있고 그 열량을 또 여러 끼니로 나누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늘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 간을 짜게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 섭취량, 밥을 섭취하는 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시고요.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되는 것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복감을 덜기 위해서 가능하면 열량이 낮아서 똑같은 열량이지만 부피가 큰 식품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도 바나나보다는 토마토 같은 것들, 뭐 수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당분 함량도 낮으면서 또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복감을 달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같은 열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이 토마토나 수박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같은 열량에서도 부피가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술 1g당 7kcal의 열량을 내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죠. 피하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량음료 역시 단순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데 간혹 왜 다이어트 콜라나 사이다라고 해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조금 마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꿀 같은 경우에요. 설탕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꿀도 역시 단순당 식품이기 때문에 꿀은 괜찮대, 꿀은 좀 낫대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설탕 대신 꿀은 마음껏 쓰신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꿀 역시도 단순당 식품이기 때문에 설탕도 제한하셔야 되지만 꿀도 역시 제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겠고요. 또 가능하면 총 섭취 열량을 잘 관리하셔서 표준 체중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살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뇨병을 또 예방하고 또 당뇨병에서 혈당 유지를 잘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절한 열량 섭취를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요. 제가 당뇨병에서의 어떤 식생활 관리 요령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원칙 3가지. 제때 골고루 알맞게 드시는 거. 이 원칙 3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